문화의 구성 요소는 문화를 이루는 요소인데요. 사실 이 문화의 구성 요소를 따로 떼서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. 그런데 어떤 교과서에서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표로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. 문화를 구성하는, 문화를 이루는 요소 가운데 첫 번째 뭐냐면 이게 뭐냐면 도구, 기술입니다. 기술.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. 문화를 설명할 때 어떤 기술, 이런 기술 문화를 편리하게 해주는, 인간의 삶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, 기술, 불의 발견, 예? 그런 것들, 이런 것들은 문화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거죠. 휴대폰, 뭐 이런 거 다. 휴대폰의 등장, 뭐 전화기, 뭐 그다음에 컴퓨터의 등장, 이 모든 것들을 빼놓고 문화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문화를 이야기할 때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기술이고, 이 기술은 인간의 삶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,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두 번째는 인간의 사고, 인간의 생각이나 사고를 표현하고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, 뭐냐면 언어입니다. 문화를 이야기할 때 이 언어를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. 일단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 자체, 그게 언어 그 자체가 바로 문화니까 언어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언어를 보면 또 다른 그 사회의 생활, 이런 또 자연환경 이런 것까지 알 수가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 에스키모라고 말하는 걸 싫어한다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, 이 에스키모, 이 언어에서는 이 내리는 눈을 표현하는 용어가 정말 많답니다. 그런데 동남아시아에서는 눈을 표현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. 보세요. 언어가 그 사회의 생활,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. 이 문화를 설명할 때 언어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. 세 번째 볼게요. 인간은 상징을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하고 문화를 전수한다. 그렇죠. 상징도 문화를 이야기할 때 뭐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. 예를 들어서 보면 뭐냐면 그 우리나라의 붉은 악마 티셔츠, 붉은 악마, 이건 뭘 상징해요? 우리 한국팀을 응원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죠. 한국 문화예요. 그래서 한국 문화를 얘기할 때 상징을 꼭 얘기해야, 또 하나 얘기하면 미국에서 일본을 한번 일본은 어떤 나라인지 이렇게 조사를 했고, 그것과 관련해서 책을 냈는데,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국화와 칼이었어요. 왜 책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지 아세요? 이게 일본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. 국화와 칼이. 국화는 아주 뭔가 예의 바른 막 그런 게 나타나지 않나요? 예, 그런 거. 그래서 일본 사회는 그런 뭐 예의 바른과 동시에 칼, 무력, 이런 것들을 숭상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. 그러면서 이 일본을 설명할 때 국화와 칼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죠. 이게 바로 상징이에요. 그래서 문화와 상징,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상징. 세 번째. 네 번째, 인간은 창조와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무슨 활동들을 하냐면 예술 활동들을 하고요. 이 예술 자체가 바로 문화입니다. 그래서 뭐 탈춤을 추고, 우리나라에서 탈춤을 추고, 뭐 중국에서는 뭔가요? 경극을 하고, 막 이런 표현들, 미술 작품들, 이런 것들도 다 문화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옳고 그름, 좋고 나쁨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신념, 이것을 뭐라고 하죠? 가치라고 합니다.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문화가 또 달리 나타나요. 미국과 같은 나라는 돈, 자본, 개인, 이런 것이 중심이 된 그런 나라죠. 그런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가치에 맞는 문화들이 펼쳐지고요. 파푸아 뉴기니. 맞나? 예, 거기에 부족들은 나눔, 공동생활. 그래서 거기에 부족들은 집이 없는 사람 또는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그 사회의 정말 창피함,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생각한대요. 분배와 나눔,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집을 지어주고 뭐 같이 나눠 먹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요.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에 따라 문화도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볼 것은 뭐냐면 사회의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되는 행위 양식,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규범입니다. 규범. 규범도 그 사회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데, 우리나라에서 물론 가능은 하지만 겹사돈을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. 겹사돈. 뭐냐면 저랑 어떤 남자랑 결혼하고 그 남자의 동생이랑 제 동생이랑 결혼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.
또는 제 남동생이랑 그쪽에 여동생이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. 이런 것들을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,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규범, 전통적인 규범이 뭐냐면 호칭, 학렬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했다고요. 근데 만약에 이렇게 겹사돈을 해버리면 제 남동생하고 저쪽에 여동생하고 하고 저랑 이쪽이랑 하면 막 이 호칭, 학렬 막 이런 것들이 막 뒤바뀌어 버리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시어머니면서 사돈이면서 막 이렇게 막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, 즉 다시 말하면 사회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되는 생활 양식, 우리나라 규범이 호칭이나 학렬이나 뭐 친족 관계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그런 규범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겹사돈을 가급적 지양한다라는 그런 문화가 나타났다라는 거죠. 뭐 여기까지 해서 문화의 구성 요소 대표적으로 6가지 살펴보았거든요. 문화를 설명할 때 이런 것들을 꼭 빼놓지 말고 설명해야 된다. 문화는 바로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